그래서 노란색이 먹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렇게 이메리턴스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걔가 결국에는 이렇게 노란색이 됐느냐라는 거를 이쪽을 보고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똑같은 셀렉트 원 초이스의 클래스가 AF 언더스코어 셀렉트 원 초이스를 먹었어요. 근데 똑같은 페이지인데 얘는 보시면은 이거예요. X1G예요. 클래스가. 이래가지고는 어떤 스킨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똑같은 소스를 제가 이걸 바꿨는데요. 웹.xml에 디버깅 하는 것부터 저거는 CSS를 모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는데 Disable Content Compression ORG 아파치 마이베이식 트리니다드에 Disable Content Compression이라는 게 false가 돼 있으면은 컨텐트를 컴프레션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라클 ADF 스킨이 CSS가 전부 다 이네리턴스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네리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킨을 그대로 내려주면은 너무나도 스킨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덮어 쓴 거, 그러니까 ADF 베이시스 컴포넌트 자체들이 스킨을 이네리턴스를 계속 받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 없는 오버라이드 딱 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스킨을 탁 보내버리면, 이게 디폴트입니다. 지금 이게 폴스 성능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요거를 true라고 두면은 요 옵션이 디폴트로는 없습니다. 웹 ADF 페이지를 보면은 웹.xml을 보시면은 요걸 true로 두면은 얘가 어떤 컴포넌트에서 와가지고 스킨 관계가 이렇게 됐구나를 요 이름을 보고 느낌상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true로 두고 여기를 true로 두고 하시겠죠. 그래서 ADF는 스킨 메커니즘은 트리니다드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딴 거 다 치우고요. 자, ADF는 런타임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요 페이지를 실행하는데 실제로 어떤 스킨이 이용이 됐을까요? 요 페이지하고 요 페이지하고 요 페이지하고 다 똑같은 소스인데 안에서 쓰는 스킨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은 요 안에 찾아보시면 내부적으로 유저가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 스킨을 이렇게 브라우저별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스킨을 내려보내줘요. 브라우저마다 스킨을 이렇게 스키로스를 쓰느냐, 스킨 1을 쓰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스킨 1은 제가 이제 만들라고 말씀드린 거고, 심플 스킨을 얘는 이제 다시 줄여버렸죠. 심플 스킨을 쓰면은 이렇게, 퓨전 FX를 쓰면은 이렇게, 퓨전을 쓰면, 퓨전 FX를 쓰면은 좀 거의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스키로스를 쓰면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스킨을 이렇게 축축축 바꿔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게 이제 샘플용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요 스킨들을 전달해 주면은 대충 다 해내요. 훌륭하신 디자이너들이 해주시는데, 자, 스킨에 대해서 다시, 자, 그래서 ADF는 룩 앤 필을 바꿀 때 렌더를 바꾸게 허용이 안 돼 있고, ADF는 그래서 CSS 후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ADF 내부적으로는 CSS를 만들어낼 때는 3.0으로 만들어서 런타임에 내보낼 때는 2.0으로 바꿔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ADF 디자인 내부적으로는 CSS 3.0 문법의 컴패터블
하고요. CSS는 ADF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트리니다드에 나와져 있는 대로 만듭니다. 스킨을. 그래서 스킨 안에는 하나의 스킨이란 룩앤필은 CSS와 그 CSS에 사용되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 CSS에 사용되어지는 스트링들이 로컬라이즈 된 스트링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스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킨을 이루어져 있는데 이 스킨은 이렇게 바꿔서 간다. 다이내믹하게 런타임에 스킨을 바꾼다. 미니멀이가 여기서부터 아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쭉쭉쭉 익스텐드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자, 스킨이 그래서 런타임에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옛날 샘플인데 ADF 스킨을 ADF로 표준으로 만들어서 룩앤필을 막 이런 식으로 막 바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참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ADF가 의외로 그걸 보시면 홈페이지 있는데 뭐 몇 개 있어요. 오픈을 갖다가 외부로 오픈한 애들이 스킨을 어떻게 바꾸어서 썼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ADF 베이스 안에서 CSS는 어떻게 쓰느냐 보시면은 UI 컴포넌트 중에서 인풋을 받는 텍스트 박스가 있는 애들은 스타일이라는 섹션에 컨텐트 스타일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스타일 클래스가 있고 인라인 스타일이 있는데 컨텐트 스타일을 둔 이유는 대부분의 인풋 텍스트를 받는 애들이 컨텐트 부분이 있고 레이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막 조합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컨텐트 부분을 바꿀 때는 저기다가 내가 스타일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인풋을 스테이터스를 바꾸는 것들을 모두 다 EL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우 값이 뭐일 때는 어떤 클래스 혹은 자바 메소드를 자바 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바 빈에서 요 값을 주면은 어떤 스킨이 오도록 CSS가 묻도록 컨텐트 스타일에다가 저렇게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CSS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ADF는 CSS 문법을 가지고 만드는데 안에 ADF만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킨 셀렉트라는 걸 가지고 어떤 CSS를 써야 될지는 나와요. 그래서 요 CSS는 예를 들면은 AF 인풋 텍스트에 이름이 조금 여기까지는 좋은데 AF 인풋 텍스트의 레이블이라는 거는 AF 언더스코어 인풋 텍스트 언더스코어 레이블이라는 스타일 클래스로 만들어져서 밑에 내려가요. 아까 컴프레스 해보시면은 그래서 요거 여기 요거 점 두 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쓰게 되는데 좀 이따 다시 ADF에서 하나의 스킨을 이루는 요소는 트리니다드 컨피그, 트리니다드 스킨, 그리고 CSS 파일, 그 CSS 파일이 쓰는 이미지들, CSS 파일이 쓰는 로컬라이즈드 된 텍스트 리소스들, CSS 자체, 요 5개를 가지고 이제 스킨 한 세트를 만듭니다. 스킨 한 세트를 만드는 거는 그 스킨을 만들어서 또 ADF 라이브러리로 디플로이를 하면은 내가 쓰고 싶은 스킨을 디자인 타임에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킨도 라이브러리화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보실까요? 지금 이 내용들은 어떻게 그 스킨이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중간에 제가 추가로 보내드린 내용 중에서 보시면은
스킨 에디터라는 거를 이제 좀 설치해 5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킨 에디터를 여기다가 깔아놨는데요. 스킨 에디터. 요 스킨 에디터를 얘도 JDeveloper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또 시스템 폴더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저는 11.1.2.4 스킨 에디터를 쓰는데 OTN에서 요거 다운로드 하실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스킨 에디터 버전이 지금 JDeveloper는 1.7을 쓰잖아요. 11.1.1.7 그런데 스킨 에디터는 가보시면은 11.1.1.x가 없어요. 다 11.1.2. 얼마입니다. 그래서 스킨 에디터가 만들어진 게 11.1.2 때부터 2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다행히도 요 스킨 에디터에서 이제 스킨을 만드는 사람은 요 스킨 에디터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는 제가 잘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CSS를 보고 여기를 자신만의 툴 뭐가 있나요? CSS 하는 제작 도구가 드림리버 뭐 몇 개 그런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쓰더라고요. 왁구만 만들어 놓고 내가 막 바꿔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스킨 에디터에서 내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나만의 스킨을 My Skin 2 워크스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My Skin 2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타겟 릴리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R2용 스킨 에디터가 R1을 지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11.1.1.7의 디폴트로 들어온 새로운 중요한 스킨이 있거든요. 그 스킨이 스키로스 스킨이에요. 스키로스 스킨이 여기 베이스를 못해요. 그래서 11.1.9 좀 이따가 언젠가 나오겠지만은 스키로스 스킨이 아까 그거 보셨다시피 좀 기물그레한 여기서 이런 퓨전 FX와는 다르게 스키로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스킨 하시는 분들은 딱 아시더라고요. 딱 보면은 얘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무거운 스킨이라는 걸 알아요. 요런 데 둥그렇게 돼 있고 요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살 넘어간 이런 데 이미지가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스키로스는 그런 이미지가 거의 없어요. 스키로스는. 그래서 아주 경량화된 스킨을 요구를 해가지고 요 스킨을 하는데 아쉽게도 요 스킨에 대한 베이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내가 11.1.6을 가지고 스킨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뉴 스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뉴 ADF 스킨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킨 이름을 내가 이거는 My Skin 2라고 하는데 익스텐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스키로스가 안 나온다는 제가 이걸 이야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퓨전 FX 지금까지 제가 할 때는 퓨전 FX 이런 애들 가지고 조금씩 스킨이 틀리거든요. 얘를 베이스로 해서 내가 익스텐드를 해서 만들겠다. 처음부터 난 완전히 다른 걸 만들 거면은 심플을 익스텐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면은 결국은 요 CSS를 이제 고칠 건데 소스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디자인 모드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디자인 모드를 가지고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하시다 보면은 디자이너들은 여기를 직접 고치거나 자기 툴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작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 요걸 통해서 만들어 드리면은 요 안에서 new 디플로이먼트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ADF 라이브러리로 해서 My Skin 2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OK를 해서
요 스킨을 자르를 어디다가 갖다 놓느냐 하면은 라이브러리 있는 쪽으로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D에 스페이스에 ADF 밑에 POC 립스 저는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My Skin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OK를 해서 디플로이를 하겠죠. 이걸 됐나? 디플로이를 피니시 이렇게 디플로이를 하면은 여기서 내가 JSPX를 딱 만들었을 때 JSPX를 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리소스에 보시면은 여기에 POC 저는 여기거든요. 리프레시를 해보시면은 My Skin Project 2가 딱 보여요. 그래서 얘를 나는 내 액티브 프로젝트에다가 갖다 놓겠다. 하면은 얘가 어떤 스킨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니까 이 스킨을 내가 더블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이거는 이제 내가 스킨을 런타임 바꾸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 이게 결국은 트리니다드 젤을 쓰는 거라서 My Skin 2이기 때문에 요 안에 트리니다드 컨피그에서 요거를 빼고 디자인 하실 때는 여기서 My Skin 2였는데 스킨 1도 갖다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여기서 가보시면은 디자인 타임에 걔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여기서는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하는 게 결국은 트리니다드 컨피그 여기다가 하는 거거든요. 아니지. 이게 되던데. 이걸 컨트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더라. 자바 소스는 잘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XML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 거. 어쨌든 anyway 이렇게 해서 스킨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기서 아까 그 페이지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킨 에디터가 아니고 ADF 밑에 POC 밑에 저는 뭐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얘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에 설명된 게 스킨을 라이브러리화 안 하고 수동으로 하려면은 메타 INF 밑에 트리니다드 스킨스 이상하죠? 이게 트리니다드 스킨스가 내가 디자인할 때는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웹 INF 밑에. 근데 ADF 라이브러리로 바꾸면은 ADF가 얘를 메타에 갖다 놔요. 자르에서 메타에서 읽으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뭐 스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런 게 이 스킨 에디터가 없을 때에는 요 페이지에서 여기서 설명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네가 스킨을 만들려면은 스킨을 어디다 갖다 놓고 자르 파일 안에 메타에 갖다 놓든지 내 프로젝트의 스킨을 바로 쓸 거면은 웹 INF 밑에 갖다 놓든지 이런 뜻인데요. 스킨 에디터로 왁구를 만들어 내서 디플로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버그가 요 스킨 에디터가 만든 거를 CSS 아니지 JDeveloper 11.1.1.6까지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못 읽어요. 못 읽는다는 게 여기서 여기에 요 스킨 에디터에서 이렇게 탁 누르는 순간 여기에 빨간색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스킨을 땡겨올 수가 없어요. 오른쪽 클릭해서 Add to Project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서는 1.6을 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스킨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빌드를 해서, 그쵸? 빌드의 자르를 풀어서 원래 템플릿에다가 소스에다 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템플릿 안에다가. 그러면은 템플릿을 통해서 스킨이 그대로 먹거든요. 그렇게 한 방법 썼는데 1.7을 쓰게 되면은 그냥 디자인 타임에 그냥 바로 갖다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쟤들이 디자인 타임하고 런타임 시에 자르, ADF 라이브러리 자르로 가져갈 때 얘들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르를 클래스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티팩트가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요거는 어떤 스킨을 쓸 거냐, 어떤 스킨을 쓸 거냐라는 게 여기에서 있는 거고요. 스킨의 종류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DF 라이브러리가 ADF 실제 런타임에서는 트리니다드 스킨즈가 어디 있는지를 클래스 패스해서 각 자료의 메타 INF 밑에 트리니다드 스킨이 있는지를 긁어내거든요. 긁어내가지고 스킨의 리스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여기에 트리니다드 요 스키닝 안에는 아예 트리니다드 컨피그는 있지만 트리니다드 스킨은 없어요. 예,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스킨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자르 안에 것들을 다 빼서 보여줍니다. 자동으로 지가 다 찾아오거든요. 여기는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스킨 매니지드 빈에서 리스트를 긁어 온 거죠. 여기서 리스트를 긁어 와서 얘는 요 안에서 다큐먼트 안에 커먼에 여기가 아니죠. 요 셀렉트 원 초이스가 값은 세션에다가 스킨을 갖다 넣어버렸어. 이름 값을 여기다 넣어버렸는 세션 스코프 점 스킨 패밀리라서 방금 트리니다드 컨피그를 보시면 세션 스코프에 스킨 패밀리라는 게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쓰고 없으면 디폴트가 퓨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처음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퓨전 스킨, 지금 이 세션이 있으니까요. 퓨전 스킨이긴 하지만 처음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계속 안 바뀌는 거죠. 세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서 트리니다드 좀 전에 보신 여기서 트리니다드 스킨즈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디가 있고 패밀리가 있고 아까 처음에 만들 때 익스텐즈를 뭘로 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요거는 뭐 아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스타일십 이름과 번들 네임은 여기죠. 번들. 그래서 이 번들 안에 보시면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번들을 다이얼로그에다가 OK 캔슬을 컨티뉴 고백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를 하면은 디플로이를 하고 여기서 중간에 바뀌었죠. 내가 지금 이제 스킨을 마이 스킨을 가지고 해서 중간에 하는데 그거를 디자인 타임에 보시려면은 내가 저 스킨을 라이브러리화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은 리프레시 ADF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개발하고 있는 중에 새로운 ADF 라이브러리를 디플로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했다면은 요거를 딱 눌러주시면은 디자인 타임에 그 라이브러리를 갱신해서 가지고 갑니다. 런타임에 디플로이 할 때는 새로운 애를 쭉 가지고 가죠. 근데 디자인 할 때 얘를 뭐 ADF BC도 찾아오고 태스크 플로우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변경된 걸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클릭을 해서 해보시면은 요 안에 제가 아까 좀 전에 요 버튼 말고 여기다가 버튼을 툴바 버튼을 여기다가 넣죠. 툴바 버튼을 넣고 그 툴바 버튼에다가 팝업 이래 놓고 이 툴바 버튼 밑에다가 제가
팝업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 팝업 안에다가 다이얼로그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 다이얼로그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 안에 이 팝업의 show 팝업 behavior를 여기다 갖다 놓고 얘는 팝업 id는 찾으면은 그 근처에서 가면 될 텐데 이게 어디였지? 패널 박스 안에 패널 컬렉션 안에 툴바 안에 밑에 보자. 얘를 갖다 놓고 가지고 트리거 타입이 액션인데 놓고 이 팝업은 파셜 서밋이니까 놓고 런을 하시면 얘가 아니었나 보네. 다이얼로그 레이블에 이거 두 개를 이걸로 바꿨으면은 아무래도 여기서는 되지 않을까? 아이디는 이게 지금 어디 가서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얘 레이블이 딴 놈인가 봅니다. 어쨌든 요런 레이블은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가 방금 하려고 게 요 팝업에서 이걸 OK 캔슬이 아니거나 저는 컨티뉴 뭐 이걸로 제가 바뀌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스킨의 이름이 프로퍼티 이름이 틀렸나 봅니다. 그런 이름은 여기에 보시면은 API 중에서 보시면은 스킨 레퍼런스가 있어요. 스킨 레퍼런스. 요 스킨 레퍼런스 안에 스킨 셀렉터가 요 스크롤바에 이게 보시면은 아까 그게 디자인 타임의 이름이 뭐였죠? 팝업 안에 팝업이 안에 있는 AF 다이얼로그거든요. AF 다이얼로그 AF 다이얼로그의 레이블 오케이 맞는 것 같은데 로컬라이제이션 때문에 그런가 레이블 오케이 레이블 캔슬 리디플로이를 안 해서 어쨌든 요 안에 이렇게 스킨 셀렉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스킨의 내용은 여기 이제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우기는 나중에 그거 스킨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걸 갖다가 좀 아시더라고요. 느낌상. 아시는데 요거를 결국은 하기가 힘드니까 요 스킨 에디터에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스킨 에디터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잘 보시면은 요 스킨 에디터에 요거를 저는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요 안에서 내가 고친 것들만 다 보시면은 뭘 고쳤냐 하면은 요 안에 글로벌 셀렉트에서 이렇게 하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돼요. 디자인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보시면 이게 이제 얘가 나오는데 디스클로즈드 아이콘이 여기에 소스가 사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디스클로즈 아이콘 요거거든요. 제가 뭐를 이렇게 내렸다 껐다 하는 거를 전부 다 이미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에 효과가 얘가 이미지가 이걸로 나와요. 이 이미지 바꾸는 거예요. 디스클로즈를.
지금은 이걸로 나오죠. 근데 마이스킨을 적용을 했을 때는 어쨌든 원래는 요걸 이제 안에 마우스 오버에 엘리엇을 둬가지고 다 바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스킨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소스를 보시면은 여기 달력도 바꿨거든요. 원래 스킨이 뭐 이런 애들이 되면은 스킨이 요건데 스킨 1을 썼을 때는 달리 좀 틀려졌죠.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를 소스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이 스킨 패밀리를 그래서 런타임에 제가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런던네임을 아닌데 여기가 요거 제가 이렇게 바꿨네요. 샘플에서는 디테치를 요 안에서 AF 패널 컬렉션의 팁에 디테치를 여기 보시면은 원래 퓨전 FX일 때는 여기에 디테치라고 이게 D만 대문자죠. D만 대문자 이렇게 왔는데 스킨 1으로 바꾸면은 가보시면은 다 스킨 1에 아닌데 KO인가 이게? 얘가 KO라서 그렇구나. 랭귀지 따라서 분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스킨을 이렇게 딱 하면은 왜 이렇지? 이건 순간에 안 되는데 많이 스킨 풀고라서 많이 스킨 이러니까요. 진짜 분명히 이거 되는 거를 제가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저 레이블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만들려고 이 디테치는 뭐 이렇게 그 테이블만 자세히 보여주는 이런 게 이제 디테치라는 패널 컬렉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해서 번들이 트리니다드 스킨이라는 요 안에 번들 리소스에도 스킨 번들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번들을 내가 덮어 쓸 수가 있습니다. 덮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킨을 만드는데요. 스킨을 만들고 스킨의 키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셀렉트 알리어스라고 해가지고 전체 모든 커맨드부터 UI 컴포넌트에 공통적으로 묶이는 애들이 땡땡 알리어스라는 이름으로 끝이 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을 보시면은 스킨 에디터에 요 CSS를 보시면은 제가 만든 이런 이런 것들이 저 버튼이 여기에 요 버튼이 여기에 패널 박스 안에도 있지만은 다른 패널 박스에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디스클로즈드 아이콘이 쓰이면은 전부 다 이걸 갖다 바꿔버린다. 이런 글로벌 셀렉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컴포넌트마다 셀렉터가 있어요. 컴포넌트 셀렉터는 우리가 AF 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JSPX 안에서는 쓴다면은 스킨에서는 여기에 요걸 씁니다. 요거를 쓰면은 좀 전에 여기에 보셨듯이 이제 실제 스타일 클래스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AF 언더스코어 이렇게 나옵니다. CSS2에서는 스타일 클래스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킨 셀렉터는 요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같이 써주면은 요 스페이스 그냥 쭉 쓰시면은 다 먹는 거고, 이건 CSS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점 두 개로 해서 수도 셀렉터가 각 컴포넌트마다 다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수도 셀렉터가 요 안에서 예를 들면은 인풋 텍스트에 수도 엘리먼트에 컨텐트 이게 업데이트만 있으니까 전부 다를 보시면은 요 안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엘리먼트에 보시면은 인풋 텍스트의 액세스 키, 요 액세스 키는 요거거든요. 요거 n 밑에 우리 그거 하셨죠. 그래서 얘를 내가 요렇게 열어가지고 요 액세스 키의 백그라운드 트랜스 컬러를 뭐 예를 들면은 뭐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꾸면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속도가 느리니까 이제 이렇게 딱 해놓고 어떤 수도 클래스가 있는지 보고 좌자작 바꿔 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수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도 엘리먼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센던트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요 디센던트 셀렉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 AF input 컴포넌트가 지금 요 경우에서 AF input 텍스트가 이 AF input 텍스트가 여기에 AF 칼럼 밑에 칼럼 필터 셀 안에 지금 여기 샘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칼럼 필터는 없네. 칼럼 텍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의미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노란색으로 고쳤어요. 이러면 여기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요 빨간색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빨간색은 어디서부터 이네리턴스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 여기에 레드 인풋 텍스트의 컨텐트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백그라운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였어요. 그렇지만은 요 인풋 텍스트가 컨텍스트가 테이블의 칼럼 필터에 들어갈 때에는 대신에 옐로우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요 안에서 요 테이블을 프로퍼티에서 필터 비지블을 true로 하고 요 라스트 네임에 필터러블을 true로 두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바꿨으니까 얘를 요 스킨 에디터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아까 왜 안 먹는지 알겠어요. 엉뚱한 자료를 갖다 놔서 그런데 얘에 보시면은 라이브러리에 ADF 라이브러리에 에딧에 가보시면은 스킨 프로젝트가 테스트 스킨 여기가 있거든요. 자, 다시 그래서 여기서 워크스페이스 밑에 ADF 밑에 트레이닝 머티리얼 밑에 여기에 퍼블리시에 랩스 밑에 11 스킨 에디터 밑에 스킨 프로젝트 밑에 디플로이 밑에 여기에다가 갖다 놔야지 얘는 얘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요 스킨에서 디플로이먼트 프로파일에서 요거의 자료를 여기다 갖다 놔야죠. 그렇죠? 디플로이 됐을 때 이렇게 갖다 놔야지 저장을 하고 여기서 디플로이를 이렇게 하면은 저 위치로 가겠죠. 그래 놓고 얘는 여기서 ADF 라이브러리를 리프레시를 하고 런을 시켜야지 아까 그 텍스트도 바뀌고 하죠. 엉뚱한 자료를 제가 바뀌지도 않는 변경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필터 비지블 왜 안 되지? 요 탭, 요 비블의 프로퍼티에 필터 비지블이 true고 요 last name이 필터러블이 last name 필터러블 되어 있는데 아닌데 스킨 때문이니까 스킨 이름이 없이 필터러블을 하고 테이블이 비지블로 틀리지. 액세스 디나이드는 TV 내에 잘못된 TV라는 뜻인데요. anyway, 예. 이거는 생략.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이거 파국이나 한번 볼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센던트 셀렉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뭐 밑에 뭐 밑에 뭐 이렇게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디센던트 셀렉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컬럼 밑에 컬럼 필터 셀에 들어와 있는 한 칸 띄우고 인풋 텍스트는 의 컨텐트는 옐로우다 백그라운드다 그렇게 해서 인풋 텍스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킨 셀렉터 앞에다가 이런 걸 두실 수가 있어요. 스킨 셀렉터 앞에. 자, 아시는 건가? 여기 보시면은 얘는 스킨 셀렉터가 스킨이 똑같은 1인데 얘는 노란색인데 얘는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에이전트가 I일 때는 백그라운드를 그냥 그대로 화이트로 디폴트는 옐로우인데 디폴트 폰트 패밀리가 alias가 옐로우인데 디폴트 폰트가 백그라운드가 에이전트가 I일 때는 화이트로 바꿔서 여기는 화이트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에이전트나 플랫폼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러면 에이전트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브라우저를 보시면은 여기에 샵으로 request context.agent.agent name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요 이름을 가지고 분별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IE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는 개코거든요. 파이어폭스는 개코라서 이것들은 구분이 되는데 사파리는 똑같이 웹킷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파리하고 크롬하고 거의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만 혹시 그게 좀 틀리면 혹시 동작이 CSS에서 약간 틀리게 나오면은 그런 것들은 저 에이전트 네임만 가지고는 안 되고 플랫폼이나 이건 요건 아니고 에이전트 말고 몇 개 이건 뭐 CSS에서 뭐 찾아보시면 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랭귀지 로케이 이런 것들을 다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도에서는 마우스 오버 같은 이런 것들 하브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인풋 텍스트의 컨텐트에 마우스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스킨 에디터가 써주는 대로 여기 스킨 에디터가 써주는 데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스킨이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스킨 아이콘즈 밑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루트 밑에 스킨 아이콘즈 밑에 요런 애들을 이렇게 쓰게 딱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얘가 디플로이 된 내용은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셔서 컨텍스트 렐러티브 한 거나 혹은 서버에 맞게 여기에다 URL을 주시면은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많을 때는 이미지는 이미지 서버를 갖다가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써놨는데 디자인 타임에서 그거 CSS 디자이너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이미지를 웹로직 서버가 얘는 다 서비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태틱 컨텍스트가 너무 많을 때는 그거를 웹로직 서버나 말고 다른 웹 서버나 혹은 내게 퍼블릭 오픈이 되려면은 CDN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다 바꿔야 되느냐? 여기를 다 안 바꿉니다. ADF 자체에서 ADF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ADF CDN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ADF가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서포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가보시면 A팀, 스티브 다블러가 이제 그 속해 있는 데가 A팀이라 오라클 A팀인데요. A팀의 새로운 크로니클이라고 이런 페이지가 나와서 여기에 보시면은 CDN 세팅을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은 여기 ADF config.xml 파일 요 내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할 때 여기에 디스크립트에 ADF config.xml 파일이 있거든요. MDS 설정도 여기다 뭐 하게 되는데 요 안에다가 내가 요렇게 URL 리라이팅 컨피그레이션을 요렇게 딱 써놓으면은 이게 실제로는 여기 가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만들고 개발했을 때 우리가 개발했을 때 저기를 뭐 변수로 선언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실 필요 없이 마지막에 그거 할 때 리소스는 스태틱한 것들은 저 CDN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는 웹서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쪽으로 보내버리면은 CDN 서포트라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저기를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찜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장 옛날에 처음에 할 때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이런 데코레이티브 박스 이런 언타이틀드 원에 요 패널 박스를 만들어 보시면은 여기에 요게 나와요. 그래서 요 패널 박스나 다큐멘트나 데코레이티브 박스나 이런 애들이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보여주겠느냐 하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걸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CSS 셀렉트에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찜이 요거일 때는 어떻게 뭐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바꾸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웹센터에서도 저런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스킨을 요거는 생략 스킨 에디터 그래서 버그가 있습니다. 버그가 11.1.1.6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건 수동을 갖다 놔야 되고 7에서는 보인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디세이블 컨텐트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스킨 셀렉터에서 샘플을 보시면은 되시겠지만 여기서 요 안에 있는 요 페이지 요거
얘가 과연 요 셀렉트 아이템이 스킨 매니저 점 스킨 초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B에 보시면은 스킨 매니저의 스킨 초이스, get 스킨 초이스가 리스트를 하는데 요 안에 보시면은 트리니다드 스킨 팩토리가 있어요. 스킨 팩토리에서부터 스킨을 다 가지고 오면은 내가 내 자르 안에 내 페이지에서 가지고 오는 요 스킨들이 쭉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딴 걸로 해서 만드셔도 되죠. 메인 밸류를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저기다 끼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스킨이 되고요.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 커스텀 밸리데이터는 커스텀 밸리데이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건 제가 하다 말았는데 밸리데이터를 내가 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밸리데이터를 커스텀한 밸리데이터를 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지금 자바스크립트 말고 클라이언트 밸리데이터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얘를 표현을 해가지고 13-2의 클라이언트 밸리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쓰시지는 않을 텐데 이 부분이 매뉴얼이 조금 부실해요. 클라이언트 밸리데이터 이게 트리니다드 쪽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이게 이제 주민등록번호 비트원에서 김한중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달라고 이거 해가지고 제가 이거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6개에 7개 다시 단단 한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하면은 여기에 이게 붙어서 나오면서 이제 밸리데이션 돼서 이렇게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서버에 가서 내가 뭐 레귤러 익스펜 다 쓰시면 되는데 이런 밸리데이터가 잘 보시면은 다시 없어지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한 거를 CSS를 먹이고 JS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CSS와 함께 바꾼 게 아니에요. 여기를 클라이언트 밸리데이터를 쓸 때 트리니다드 밸리데이터를 익스텐드를 해서 쓰면은 좋은 점이 나는 일단 이렇게 만들면은 ADF의 기본 CSS 지금 룩앤필이랑 똑같이 나오죠. 우리 지금까지 테이블에 했을 때 required에서 했을 때랑 똑같은 형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스킨 하는 사람이 여기가 빨간색은 너무하다. 좀 주황색으로 해달라면 거기서 만들면은 다 바뀌는 거고 요 클라이언트 밸리데이션 하는 사람이 여기를 빨간색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리데이터를 클라이언트 밸리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잘 많이 안 해봤으니까요. 거기 보시면은 밸리데이터와 페이시스 이것도 전부 다 트리니다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와 컨버터를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밸리데이터와 컨버터. for 클래스는 어떤 특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만 컨버팅을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컨버터를 땡겨올 때 제한을 두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안 쓰고 밸리데이터와 컨버터를 이렇게 다는 거죠. 다는데 요 컨버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사실 밸리데이터가 돌지는 않아요. 전부 다 컨버터가 돌아버리는데 주민 컨버터를 보시면
컨버터가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스트링으로 된 거를 서버에서는 오브젝트로 바꿔서 적절한 타입으로 갖다 내주고, 그 다음에 UI로 나갈 때는 다시 스트링 혹은 이미지 이렇게 바꿔주는 게, 그래서 get as object랑 get as string이라는 메소드 두 개 갖다 그 표준 메소드예요. 그래서 컨버터라는 거를, 이건 서버 컨버터거든요. 서버 컨버터를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주고, 자바스크립트 컨버팅을 클라이언트 단에서 하려면은 클라이언트 컨버터를 같이 임플리멘테이션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컨버터가 하는 일은 get as object, get as string을 가지고, 여기는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링이 들어오면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갱신해서 올바른 타입으로 바꾸어서 보내주죠. 만약에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해서 오류가 나면은 컨버팅 익셉션 뭐 넣어주면 돼요. 내려다 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get as string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이거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컨버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컨버터를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면은 get client library resource와 get client conversion을 임플리멘트 하든지, 혹은 요거와 요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얘와 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스트링으로 자바스크립트 펑션이 쭉 그냥 써주는 거고, 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정을 해주고, 마지막에 여기에 get client conversion 할 때 내가 요 컨버터에 들어가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초기화해주는 부분을 날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이제 제가 깨먹어서 이 앱 말고 다른 소스에 보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터를 new 주민 컨버터에서 SL 뭐 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요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예죠. 그래서 요 자바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를 new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내 컨버터는 TR 컨버터를 익스텐드 한 거다. 트리니다드 컨버터를 익스텐드 했는데 get as string이라는 메소드는 요 밑에 있는 얘를 하는 거고, 얘고, get as object 클라이언트 쪽, 아까 보시면 서버 쪽에도 get as object, get as string이 있듯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하시려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get as string, get as object가 어떤 펑션인지를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을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get as object, get as string 메소드를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직을 가지고 쭉 해가지고 에러가 나면은 throw를 new 트리니다드 컨버터 익셉션을 메시지와 함께 보내줍니다. 이러면은 지가 알아서 좀 전에 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요 메시지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여기가 그냥 쓰면 안 되고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꼭 써줘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써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이티브 아스키를. 여기가 너무 짧아요. 그렇죠? 너무 짧아요. 아니, 모른가? 너무 짧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될 텐데, 이렇게 해서 트리니다드 컨버터를 익스텐드 해서 get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스킨한 사람은 스킨만 고려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메시지 이렇게 하는 게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은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마 이거는
저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한 소스는 이겁니다. 원본이 이거고요. 이거를 제가 다시 아마 여기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쭉 써놨는데 얘인가? 커멘트 리스트가 없네. 여기 있죠. 제가 이렇게 막 써놨거든요. 안에 내용을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붙여서 써놨는데 이거는 뭐 원본 PPT를 제가 찾을 수는 없어서 우리의 훌륭하신 스티븐 유엔치가 2010년도 오라클 오픈월드에서 ADF는 어떻게 디버깅을 하느냐, 너무 어렵더라 디버깅 하기가 라는 건데요. 한번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끌고 오시면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제가 저번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런 혹은 디버깅을 해가면서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실제로 실행시켜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다 테스트를 해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BC 프로젝트 클라이언트를 말씀드리는 이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오라클 서포터한테 뭐 날릴 때 디버깅 하다가 콜 스택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디버깅을 하다 보시면 여기에 스택이라는 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스택을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익스포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어디서 에러가 나느냐 이런 것고요. 그 다음에 그 버전이 정확하게 몇 버전이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소스 코드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디버깅의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소스 코드가 없으면은 여기에 인자가 이렇게 어떤 타입만 오게 되는데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저기 인자가 나오는데, 소스가 있으면은 요 파라미터 이름이 나와가지고 대충 뭘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다큐먼트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소스가 있으면은 다큐먼트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소스를 가지고 있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제가 스택 트레이스를 뜰 때 보시면은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제가 지금 몰랐던 건데 제일 참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와 널 포인트가 계속 떴을 때 널 포인트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애드를 할 수가 있어요. 애드를 하는데 실제로 디버깅을 해볼 때 널 포인트를 이렇게 디버깅을 여기다가 애드를 해놓으면은 안에서 ADF 내부에서도 널 포인트가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널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잡고자 하는 널 포인트를 잡을 때까지 하세월이에요. 그때까지 스텝 오버를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룹핑을 해가지고 요 마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널 포인트로 하는데, 여기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딱 보고 어플리케이션 모듈 인플 안에 어플리케이션 모듈 인플을 넣으면서 액션에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액션에서 마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서 이때 이네이블을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대 베이시스 컨텍스트는 저쪽에 난 관심이 없고 지금 내 AM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 한다면은 AM을 딱 들어왔을 때 요 AM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아무데나 잡아놓고 그때부터 널 포인트가 떨어지면은 잡아라 이 뜻이에요. 요렇게 케이스를 딱 두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내 코드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널 포인트가 났는지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F5를 딱 누르면은 아무리 봐도 내가 느낌상으로 요 근처에서 이제 저렇게 해서 널 포인트를 잡아봤더니 여기서 걸렸어. 여기서 걸리면 느낌상 얘가 널인지 얘가 널인지 애매하거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 5를 누르면은 F5를 누르면은 요 메소드를 와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와칭을 하면 여기 와치라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와치에 데이터가 딱 나와요.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뭔지를 보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 말고 또 조금 있는 게 아무데나 걸어놓고 와치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샘플에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지금 널 포인트 익셉션이 안 난 게 아니고 요 샘플을 보시면은 요 돌려 보시면은 디버깅 여기서 요 샘플을 돌리시면은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떤 디파트먼트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디파트먼트의 인플로이만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전부 다 나오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 찾아가느냐라는 건데 디버깅을 걸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ADF 인플로이도 쓰고 DPT도 쓰고 수많은 걸 쓰는데 요 값을 항상 내가 보고 싶다는 게 아니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때 요 값이 이상한데 그때는 그 안에 있는 변수가 어떤 값일 때 브레이크를 걸어라 라는 변수 값이 어떤 거 있을 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또 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걸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여기서 쭉 가시다 보시면은 여기 딱 걸다 보니까 이제 파라미터의 베리어블 바인드 베리어블 DPTNO가 늘이 온다라는 걸 찾았어요. 근데 기본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 기본으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랑 프레퍼런스의 데이터에 가보시면 널 어레이도 여기다가 표시를 해라. 와치에서 그러면은 요게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그 안에서 제가 어제 보였듯이 라이프 사이클마다 그러면 딱 봤더니 요 페이지에서 요 태스크로 넘어갈 때 값이 안 넘어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다가 딱 걸어놓고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 다시 돌려라. 그렇게 해서 돌렸을 때 봤더니 뭐 어떻게 하더라 라는 거를 천천히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는 이겁니다. 여기에 EL 이밸류에이터라고 조그만 거 보이시죠? 디버그를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걸어놓고 주로 내가 변수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 대부분 EL이잖아요. 거기다가 EL을 쓰시면은 그 EL들이 전부 다 보여요. 여기서 내가 다이내믹하게 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EL들을 쳐가지고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지를 다 찾아냈더니 결국은 스펠링이 틀렸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익셉션 핸들링 요거는 제가 요것도 소스를 걸어놨는데 익셉션 핸들링 하는 방법을 체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ADF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익셉션이 나는 곳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 밑에 BC에서 날 수도 있고 바인딩에서 날 수도 있고 태스크 플로우에서 날 수도 있고 베이시스 안에서도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됩니다. 그래서 요 익셉션들의 종류를 이거는 거의 다 이제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느낌상. 요 익셉션들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떨 때는 이 브라우저에서 어떨 때는 여기에 인터널 서브 에러로 익셉션이 팍 나버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브라우저 기본 팝업 있잖아요. 기본 팝업 브라우저 기본 팝업 자바스크립트 팝업으로 오류가 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ADF의 인라인 팝업처럼 이렇게 인라인 팝업이 나서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오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익셉션이 JSFN에서는 그 세 가지를 제가 제대로 봤더니 JSF가 컨텍스트가 완전히 초기화되기 전에 프리페어 모델 이니 컨텍스트 하기 전에 그 근처에 거기서 에러가 나면은 자바 이 디폴트 에러가 나가지고 이 500 인터널 서버 에러를 던져버려요. 요럴 때는 web.xml에다가 에러 핸들러를 달아야죠. 그 다음에 ADF 페이시스가 아닌 JSF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JSF에서 나는 익셉션은 브라우저 팝업을 보여줘요. JSF 라이프 사이클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면은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나옵니다. 근데 요것들이 전부 다 페이시스 메시지로 던지면 그러니까 그런 에러들 결론은 이거죠. 그런 에러들이 잡히면은 JSF 안에서 JSF가 초기화되기 전에 에러는 web.xml에서 잡아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JSF 레이어에서 어떤 매니지드 빈에서 주로 이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데서 오류가 나면은 그런 오류는 결론적으로는 다 잡아서 프로덕션에서는 페이시스 메시지 형태로 던지면은 인라인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애들이 전부 다 베이시스 메시지에다가 넣으면은 인라인 팝업이 되고 안 넣으면은 자바 요 팝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브라우저 팝업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 태스크 플로우에서 에러 핸들러를 했듯이 그 에러 핸들러가 뭐냐면은 데이터 컨트롤 에러 핸들러 인풋입니다. 익셉션 핸들러가 디폴트가 있는 애인데 그래서 얘가 에러를 다 처리를 하면은 인라인 팝업이 돼요. 그래서 얘를 내가 익스텐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 팝업으로 인라인 팝업으로 보여주는 것도 싫고 나는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나는 처리를 해야 되겠다. 혹은 다른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DC 에러 핸들러 인풋을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델 레이어고 데이터 컨트롤 데이터 바인딩에 태스크 플로우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태스크 플로우 내에 우리가 익셉션 핸들러를 이렇게 달았었잖아요. 그거 말고 정확하게 오류를 처리할 커스터마이징, 이거는 데이터 컨트롤 바인딩 레이어, 실제로 모델 레이어, JSF의 입장에서 볼 때 모델에서는 얘가 처리를 하고 태스크 플로우에서의 에러 핸들러는 이렇게 우리가 이상한 이름으로 .adf 밑에 메타 INF 서비스에 얘를 열어서 요 익셉션 핸들러에 가보시면은 .adf라는 폴더가 있어요. 요 안에 서비스 밑에 내가 이렇게 파일 이름을 오라클 adf view rich context exception handler라는 것을 줍니다. 파일 이름이 이거예요. 요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내가 어떤 핸들러를 내가 여기다가 kr 오라클이네요. 이렇게 나는 요 핸들러를 쓰겠다. 라고 한다면은 얘가 핸들링합니다. 에러가. 조금 어색하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샘플을 보시면은 샘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 에러를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를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매니지드 빈에서 익셉션을 떨어뜨려 버려요. 매니지드 빈에서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매니지드 빈에서 우리가 익셉션을 런타임 익셉션이라서 그냥 무시하고 썼는데 저 런타임 익셉션을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떴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에러. 그렇죠?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뜨는데, 그러니까 매니지드 빈에서 잡지 않은 오류는 저렇게 자바스크립트 오류로 떨어집니다. 런타임에 이렇게 되고, JSF 이거는 이제 샘플을 위해서 제가 썼는데요. 랜드 리스판스를 하기 전에 비포 페이지에서 제가 그냥 에러를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걸 여기다 제가 달아놨어. 샘플을 달아놨더니 이렇게 500 인터널 서브 에러가 나요. 아까 위에서도 설명했는데 랜드 리스판스 이전에 첫 번째 페이지가 딱 보여지기 전에 화면이 보여지기 전에 에러가 나면은 랜드 리스판스 이전에 에러 나는 건 전부 다 500 인터널 서브 에러가 났네요. 그 다음부터는 베이시스 안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납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get 방식으로 캐스트했을 때는 랜드 리스판스 이전에는 전부 다 인터널 서브 에러가 납니다. 근데 리스토어 뷰라는 거는 잘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리스토어 뷰라는 JSF 라이프 사이클 들었잖아요. 그것도 전에 들어오면은 항상 널 포인트 익셉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리스토어 뷰를 못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닛 컨텍스트를 못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바인드도 못 찾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인딩을, 그러니까 리스토어 뷰를 할 때 어떤 컴포넌트가 바인딩이 돼 있었는데 그 바인딩의 값이 없다라든지 이럴 때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이에는 랜드 리스판스와 리스토어 뷰 요 사이에서는 403이 떨어져요.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줄 때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JSF 레이어에서는 전부 다 런타임 익셉션을 떨어뜨리면은 무조건 매니지드 빈에서는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오류를 안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시스 컨텍스트에 add 메시지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 오류가 다양하게 나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오류가 예를 들면은 들어갔다가 봤더니 서버 쪽 밸리데이션에서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이럴 경우에는 아까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로 요 안에서 다 나는데 한 번에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요 페이지 위에다가 난 팝업 뜨는 게 싫고요. 나는 팝업 뜨는 게 싫고요. AF 폼 안에다가 ADF 메시지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이런 식으로 요 위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메시지를 이렇게 메시지 위치를 여기다 메시지다 4가 있죠. 요 4에다가 요 메시지의 4에다가 요 각각의 컴포넌트 이름을 주면은 그 컴포넌트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이렇게 다다닥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AF 메시지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멀티플한 데서 오류가 나면은 딱 여기에다가 전부 다 팝업으로 안 띄워주고 그냥 같은 페이지에 빨간색으로 뭐가 틀리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줘요. 그게 이런 것도 없으면은 팝업으로 뜨면서 화살표로 이제 여기서 다음 에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는 빨간색이 다 치워지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모델 레이어에서 그러면 ADF BC 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오류는 JBO 익셉션이라고 JBO 익셉션에 실려서 오는데요. 그 JBO 익셉션들은 ADF 컨트롤러가
알아서 메시지로 여기다가 넣어서 던져줍니다. 그렇게 해서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exception 핸들러를 받고요. 그래서 내가 밑에서 올라오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싫다면은 저렇게 보이는 걸 내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요 안에다 이걸 써서 요 안에서 어떻게 해버렸냐 하면은 베이시스 에러입니다. 여기서 핸들 익셉션을 오버라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핸들 익셉션을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요 안에서 에러를 어떻게 하고 내비게이션을 딴 데에는 보내버리면 되죠.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핸들 익셉션을 데이터 컨트롤 레이어에서 나오는 에러를 내가 잡을 수 있는 오버라이딩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저기다가 써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데이터 컨트롤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따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많이 우리가 에러 종류를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모아야 되는데요. ADF, BC는 전부 다 JBO 익셉션을 반환하고 걔는 ADF 데이터 컨트롤이 이렇게 팝업으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바인딩을 통해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호출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매니지드를 빈을 만들어서 수동으로 이제 콜을 하는 것들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떨어지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떨어지니까 오류를 우리가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가능한 바인딩 레이어를 통해서 호출을 하면은 전부 다 DC 에러 핸들러 인풋이 디폴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쪽으로 일단 모을수 에러의 패턴이 어떨 때 자바스크립트, 어떨 때 인라인 팝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룩앤필이 컨시스턴시가 없으니까 일단은 바인딩을 통해서 하면은 다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매니지드 빈에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호출할 경우에는 에러를 캐치를 해서 페이스 애드 메시지로 반환을 리턴을 애드 메시지를만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전부 다 모든 ADF에서 페이지에서 에러는 전부 다 일단 그렇게 나옵니다. 팝업이. 그래 놓고는 그 팝업을 CSS로 고치면 되죠. 스킨으로. 그 팝업을 스킨으로 고치면은 모양이 달라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500 인터널 서버 에러는 페이시스 바깥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에러는 ADF 로그를 이용을 해라 라는 거고, ADF 로그라는 게 누굽니다. ADF 로그라는 거가 있는데 어쨌든 ADF 로그는 이 다음 페이지 있고요. 근데 지금 ADF 1.1.1.7은 랜드 리스판스 단계에서 에러가 난 거에 대해서는 익셉션 핸들러, 우리가 태스크 플로에서 익셉션 핸들러 지정하잖아요. 랜드 리스판스 페이스에서 에러 나버리면은 걔가 못 잡아요. 다 처리하고 나서 랜드 리스판스 페이지에서 에러 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얘를 한번 보시면은 랜드 리스판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나오는데 이 다음 버전에서 랜드 리스판스도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있고요. 로깅에 대해서 이거는 던칸에 가보시면은 던칸 밀이라는 사람